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콘텐츠가 밖에 나가서 어, 차량용품 리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차를 새로 샀으니까 다이소 가서 차량용품을 좀 샀거든요. 뭐, 초보니까 그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만한 차량용품을 사서 그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밖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밖에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오늘은 집에서 저를 위주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는 이제 애기 유나랑 놀아주고 있고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만큼 벌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건설회사 직원이에요. 토공회사 직원이고 보통 나라장터에서 그 정부 입찰 있잖아요. 그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도 엑셀로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조그만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건 일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겸업으로 웹소설을 씁니다. 웹소설을 쓰는데 지금은 이게 수입이 더 많으니까 이게 거의 주가 되죠. 어, 오늘은 그 웹소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회사 다니는 거야. 뭐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웹소설은 좀 특이하잖아요. 물론 웹소설도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쓰시는 분이 많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웹소설로는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냥 웹소설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에 좀 보탬이 되는 부업 요 정도만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좀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작품이 쓴 게 늘어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 실력이 조금 늘기도 하지만 이제 누적된 작품에서 나오는 누적 수입하고 새로 쓴 작품이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됐을 때 나오는 수입이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메인 잡이 됐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제 작업 환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암레스트, 이 손목 보호대라 그래서 이 손목 보호대가 글 많이 쓰고 타이핑 많이 쓰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너무 팔목이 아파요. 여기가 팔목에 터널 증후군 옵니다. 막 저는 그래서 막 여기 아대 차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키보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싼 거 씁니다. 기계식 키보드 이렇게 따가락 소리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런 장비 정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배경에 있는 이제 호랑이는 이제 풍수지리상 제가 이제 호랑이 기운을 받으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걸어놓은 테피스트리고요. 그거 외에 컴퓨터는 얼마 전에 고장나서 바꾼 뭐 그냥 조립 컴퓨터 그냥 모니터도 그냥 쓰던 거 뭐 그 정도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컴퓨터 수준이죠. 뭐 대단한 장비를 쓰진 않습니다. 제가 하는 웹소설 작업은 평균 한 편에 5,500자 정도를 씁니다. 5,500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A4 용지로 한 14장 정도 분량이에요. 14장. 그러니까 한 25화 정도를 쓰면 25편 정도를 쓰면 판타지 소설책 한 권.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저도 물론 판타지를 써봤지만 지금 제가 쓰는 거는 판타지 소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현대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제 요즘 카카오 페이지 많이들 쓰시죠? 카카오 페이지에 보면은 네, 제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작품은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카카오 페이지에서 잘 되는 작품은 없었죠. 저는 이제 주로 했던 데가 카카오가 아니라 문피아예요. 문피아. 저희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채널 위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 이제 어디서 잘 나온 사진들 모아서 이렇게 합쳐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랑 와이프 사진은 그 문피아 사업 설명회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문피아에서는 이제 작가들 대상으로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 사업 설명회라 그래서 뭐 대단한 걸 하진 않고 이제 맛있는 음식 뷔페 같은 거 차려놓고 먹으면서 좀 작가들끼리 친목을 다져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전화를 해서 아 저희 와이프 외국 사람인데 집에 혼자 놔두기가 좀 힘들다 같이 가면 안 되냐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한 2년 정도 같이 갔죠. 가서 가면은 이제 웹소설 쓰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냥 이제 갓
아니죠. 이제 갓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고등학생부터 이제 은퇴하시고 머리 하얗게 센 노신사분이나 뭐 그런 분들까지 다 오세요. 뭐 어떤 분은 뭐 저 뭐야 기자 하시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호텔 경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면 좀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거기 가면 저희 와이프랑 같이 가니까 그분들하고 친해지진 못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다 오곤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따로 이제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무협 작가들 단톡방이 있어서 제가 또 차기 작은 무협을 생각 중이라 무협소설 또 쓰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친목을 다지지 따로 이렇게 거기서 친목을 다진 작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웹소설 작가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아니면은 그냥 아직 그 유료화에 넘어가기 전에 그냥 10작을 10작 정도를 쓰시는 작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모전 같은 거를 한번 하면 뭐 거의 2,000개가 넘는 작품이 출품이 되곤 하잖아요. 저도 공모전 많이 나가봤는데 저는 네,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공모전은 다 떨어졌어요. 뭐 입상도 못 해봤는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또 이걸로 못 먹고 살 정도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공모전에서는 입상을 못했지만 저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작품도 돈이 좀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이 두 개니 이제 남들 회사 다니는 거 두 배만큼 번다. 얘 중소기업 두 개만큼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냥 웹소설이라는 건 이 수입이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 프로모션 들어가면은 막 빵 뜨기도 했다가 수입이 좀 완전 들쑥날쑥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평균적으로 수입이 얼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최저는 한 달에 80만 원도 나왔다가 잘 날 때는 뭐 한 달에 3천만 원도 찍어봤어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프로모션이나 신작 런칭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없어서 이제 좀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쓰리잡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5,500자라는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쓰다 보면 기술이에요. 기술이라 쓰다 보면 빨라집니다. 한 3시간 정도면 한 편을 써요. 그러면 웹소설을 하루 3시간만 일하면 한 편이 나옵니다. 물론 딱 집중했을 때죠. 그 집중이 되게 안 되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더 만들 수가 있다. 내가 더 많이 하면 시간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직업을 하나 더 구할까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더니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벌써 작품이 몇 개가 됐기 때문에 웹소설 강사 자리도 들어오곤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작품이 없어서 좀 거절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뭐 남들을 가르칠 정도면 저부터 성공해야지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제가 성공을 못했고 그냥 부업 정도만 하고 있었으니까 뭐 한 달에 80만 원, 15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디 가서 내세우기 좀 그렇죠. 그냥 괜찮은 부업 합니다. 요 정도인데 이제 이번에 작품이 좀 잘 됐어요. 이번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작품이 조회수가 한 640만 정도가 나옵니다. 조회수 640만이 이제 이 웹소설 업계 분들이 아니면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료 작품이죠. 저는 이제 유료 작품이에요. 유료 작품은 한 편을 볼 때 100원 정도가 듭니다. 100원에서 120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은 수입 정산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물론 조회수 600만이라고 600만이 다 유료 조회수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벤트 조회수도 있고 그 무료 회차 조회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생각한 만큼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단순 계산하는 것만큼 그렇지만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이 나옵니다. 충분히. 저는 이미 이걸로 많이 벌었어요. 이걸로 뭐 보통 이게 작년 9월에 런칭한 작품인데 보통 사람 연봉만큼은 이미 벌었어요. 보통 사람 연봉만큼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조회수가 644만이면 보통 곱하기 9 정도 하시면은 실제 수입이 나옵니다. 실제 수입이라는 게 매출이 아니고요. 이제 저한테 정산되는 비율이죠. 실제 매출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곱하기 8, 9 요 정도 하면은 실제로 작가가 가져가는 수입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제 제가 어떤 작품을 쓰고 어떤 삶을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은 조금 이 말을 꺼려왔는데 오늘은 그냥 오픈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어떤 소설을 쓰는지 오픈을 할 건데 웹소설 카카오 페이지에 보시면 현대 판타지에 흑수저 막내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흑수저 막내 아들. 그러니까 흑수저로 살던 어떤 재벌 회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흑수저였어요. 흑수저로 막 그냥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손으로 자수성가한 거죠. 뭐 요즘 흔히 보면은 재벌 2세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내 노력 없이 누군가의 돈을 물려받아서 난 그걸 불리기만 한다. 뭐 그런 소설 많은데 그런 드라마도 많죠. 그래서 너무 식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이미 자기만의 대기업을 일궜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다 가졌죠. 이제 세계 순위권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룹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막 엄청 그만큼 많은 거고 많이 누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합니다. 나는 맨손으로 그 엄청난 거대 제국을 이뤘지만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하냐?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벼락부자, 졸부들 집안에서는 이게 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돈 버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면 자식도 돈을 좀 맹목적으로 쫓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내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나 이제 아파서 이제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호흡기 빠진 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그렇게 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그냥 부자인데 가족들이 날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싸우느라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하죠. 아, 나는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는데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그 젊은 시절이 아니라 더 어렸던 과거의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갑니다. 왜 이때로 가느냐? 요걸 이제 저희 편집자분도 그렇고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독자분들. 왜 이렇게 어리게 가야 되냐? 이런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 소설은 이제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힐링 소설로 만들자. 삶에 지친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좋아하죠. 재밌죠. 나 돈 벌기 힘든데 돈 열심히 버는 거 이 사람이 대신 이뤄주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힘들게 일해서 조금 받고 그거 아껴가며 쓰는데 소설 속 주인공은 막 재벌 2세로 태어나서 막 돈 펑펑 쓰면서 막 갑질하가면서 막 그런 걸 좀 대리 만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 이걸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걱정 없이 살던 그때가 그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젊은 시절의 추억, 어린 시절의 추억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은 어렸을 때의 추억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젊어서 내가 뭐 20대 때 제가 이제 지금 30대인데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제가 30대인데 20대 때 제가 뭐 했던 기억보다 어려서 뭐 했던 기억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좀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겠죠. 왜냐면은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나무도 이제 식물이 이렇게 처음에 자라나서 새싹이 되면 새싹이 이제 나오면 이제 햇빛이 어느 방향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저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이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사람들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기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벌 회장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그리워했을 것은 다름 아닌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어렸을 던 막내 시절이 그 어렸을 때의 시절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려준 거죠. 하지만 집은 가장 가난해요. 그래서 막 먹을 걸 걱정하고 막 그럴 정도입니다. 막 동사무소 가서 막 먹을 거 얻어오면 안 될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정도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맨손으로 거대 그룹을 읽었던 능력자인데 그걸 또 그냥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 212화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요 친구가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거 이제 스포예요, 스포. 몇 년을 딱 건너뛰어요. 이제 사람들이 지치죠. 그 어렸을 때 얘기만 계속 나오면 몇 년을 건너뛰지만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고 그래도 이제 어떤 큰 사건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우리나라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 쭉 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 있고 막 그러죠. 경제적인 사건도 있고 뭐 특별한 사건들도 있고 그런 사건하고 좀 엮여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를 먹는 순간인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설정을 했냐면 처음 기준은 한 200화 정도까지 되면 이제 좀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는 한 100화 정도에 또 나이를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나이 언제까지 뭐 이게 어렸을 때만 나올 거냐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행복한 얘기들도 나오는 게 또 좋지만 이제 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독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골랐어요. 제 생일이죠. 생일날 얘도 주인공도 똑같이 나이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날 그 화수에 얘가 나이를 확 먹고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좀 따뜻한 얘기 나와요. 계속 뭐 돈 버는 얘기는 부수적인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서도 저대 재벌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거대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너무 재밌게 놀아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거대 그룹을 맨손으로 읽었던 사람이 미래 지식까지 있으면 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업가가 돼서 아직 어리지만 아주 벌써 대단한 사업가가 돼서 막 활동하고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들도 과거로 돌아가면은 부자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힘들다고 봐요. 왜냐? 우리는 비트코인을 알잖아요. 비트코인 뭐 한 2010년도에 하나에 뭐 한 10달러 할 때 하나에 10,000원 하는 거 그거 한 1,000개 사놓으면 한 달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그것만 하나 1,000개 사놓으면 지금 뭐 비트코인 하나에 8천만 원 하죠. 80억 아니에요, 80억. 그거 뭐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없겠죠. 80억인가? 1,000개면? 8억? 800억이네, 800억. 아니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 되잖아요. 그거 뭐 로또보다도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뭐 그 1,000개로 뭐 시세가 뒤틀리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워낙 시총이 크니까. 그럼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삶이. 그죠? 부자가 되면 또 그건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 스토리로 보면 너무 뻔하죠. 부자가 되는 건. 이 부자 안 되는 게 더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서브죠, 서브. 부자가 되는 건 서브예요. 이게 보통 현대 판타지에서 이제 재벌 관련돼서 나오면 이게 주죠, 다. 메인 스토리죠. 어떻게 막 부자 돼서 막 그 뭐 아마존 주식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소설에서는 이게 서브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원래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미래 지식도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브로 이 시대에 걸맞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넣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이걸 이제 뭐 대리 만족 소설이 아니라 힐링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잠깐이라도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가족의 따뜻함이나 아니면은 이웃의 따뜻함 아니면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따뜻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연결돼서 막 나오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쓰게 됐고
그런 소설이다 보니까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소설이 좀 어느 정도 대박이 터진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선인세도 또 받았죠. 이걸로 제가 차를 샀잖아요. 차를 사고 싶어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 선인세 좀 주세요 했어요. 그 뭐야 출판사한테. 그랬더니 출판사가, 저는 이미 그 전에 선인세를 받고 문피아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또 안 준다 그러죠. 왜? 이거는 이미 계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했어요. 독점 계약했습니다. 독점 계약. 그 출판사랑 한 2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인세 계약을 맺었죠. 그걸로 돈을 받아서 저는 자동차 할부 안 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다 냈어요. 그 정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벌려요. 그 소설을 쓰면. 그래서 중고차 정도는 뭐 현금으로 지불할 정도의 선인세를 받았고, 뭐 여유가 있죠. 그래도 그 여유로 뭐 차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제가 왜 기존에 모아놨던 돈으로 안 하고 이렇게 또 선인세를 받아서 했냐면, 그 전에 이렇게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 수입의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벌긴 벌었거든요. 근데 왜 선인세를 또 따로 요구했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너무 망해가지고 손해가 막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막 어마어마해요. 주식 투자 손해가. 제가 이제 그 경제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경제 얘기를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그래서 제 소설 속 주인공들은 막 그냥 그 경제를 꿰뚫고 있어서 막 성공하고 막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나오지만, 저는 이런 유사일에 존재하지 않던 인플레이션이 올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주식 투자 손해를 봐서 따로 이제 선인세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선인세 이제 요번 작품이 꽤 잘 됐어요. 수저 막내 아들 조회수가 644만입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현대 판타지 장르 카테고리에서는 한 50등 하는 것 같아요. 한 50등 왔다 갔다 하는데, 얘라도 뭐 중소기업 월급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요 소설이 좋은 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나오지만 제가 이전까지 써놨던 소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제일 처음 썼던 작품을 지금 보면 완전 똥 같은 소설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모를 정도로 좀 갭이 벌어지는데, 그 소설도 최소한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이상 사 먹을 돈이 나옵니다.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또 유나가 뭔가를 가지고 왔네요. 뭘 가지고 왔나요? 뭐예요 이게? 아빠 먹으라고 체리 가져왔네요. 아빠한테 체리를 갖다 줬어요. 유나가. 체리 하나 유나가 줬으니까 하나 먹으면서. 그래서 그 누적된 전작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웹소설 쓰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수입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건 또 한 가지 팁인데, 제가 이제 수입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어떨 때는 너무 적기도 하니까 또 다른 거 하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돈이 좀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라우드 소싱이라고,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나 업체가 의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의뢰에 맞춰서 제안 같은 걸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공모전 사이트라고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가게 간판이나 가게 이름 공모 같은 걸 많이 해요. 가게 간판, 로고 이런 거 디자인 할 줄 아시는 분들이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일반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저도 뭐 그걸로 도전은 못하죠. 저도 그런 디자인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냐면, 거기 보면 아이디어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름 짓기랑 슬로건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슬로건 아니면은 카피라이팅 아니면은 이름 짓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 새로운 업체의 이름 짓기나 그다음에 카피라이팅 같은 거 있죠. 광고 카피라이트, 한 줄 광고 카피라이트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응모를 할 수 있는데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거 조건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제안서에 맞는 그냥 그 이름이나 그런 걸 쓰기만 하면 돼요.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콘텐츠를 원하는 분들도 다 자영업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고르는 거에 뭐 특별히 심사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만 그분들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운이 좋으면은 당첨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한 2번 정도 우승을 해봤는데 그걸로 한 8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돈 단위가 기본적으로 그런 이름 짓기 이런 거 한 3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죠.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근데 그걸 이제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거기가 이거는 좀 제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그런 콘텐츠 제안이 올라옵니다. 뭐 어떤 걸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 이 병원의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한 10개 정도 올라오는데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선택을 안 해요. 뭐 그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제안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일이 바빠서 아이 이런 뭐 별거 없네 하고 잊어버리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선택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참여한 사람들을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2,000원, 3,000원 일주일에 2,000원, 3,000원 열심히 하면 일주일에 2,000원, 3,000원이죠. 그런데 요걸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돼요. 이건 n분의 1은 참여자의 n분의 1이 아니라 참여작의 n분의 1입니다. 한 사람이 3개까지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3개예요. 한 아이디로 3개까지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이제 3,000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곱하기 3을 하면 9,000원이죠. 일주일에 9,000원. 4주면 36,000원. 치킨 한 마리 값은 되죠. 이게 열심히 하면은 치킨 한 마리 값은 최소한 버는구나 싶죠. 근데 이게 아이디를 한 4-5개 쓰면 더 많은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죠? 한 10만 원 단위 수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로 1등 하는 걸 노렸기 때문에 1등 수입으로 1등 2번 해서 80만 원을 벌었던 거고. 요런 게 이제 아주 이제 돈이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부업이 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요런 거 응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많이 응모하다 보면은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첨 확률도. 그래서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 투자인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름 같은 걸 되게 쉽게 잘 생각해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부업으로 또 해봤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그거 말고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달러 버는 법이 좀 있는데 요런 달러 버는 법은 뭐 요즘은 안 해요 제가. 근데 전에는 저런 걸 했거든요. 클릭워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서 AI 첨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유로가 들어오네. 유로가 들어오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집에서 노느니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냥 심심풀이로. 그거 열심히 하면은 뭐 하루 종일 하면 하루에 한 10유로?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은데 그 태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 임무가 별로 없고 그 말고 서베이 타임이라고 미국 그 설문조사 사이트도 있어요.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새로운 뭐 아이스크림 맛을 런칭할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나오고 좀 그런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런 조건을 잘 입력을 하면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달러가 나옵니다. 설문조사 한 건에 한 1달러 정도, 1,3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도 하루에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거 합쳐봐야 당장은 별게 아닌데 하루에 10,000원, 15,000원 뭐 큰 액수는 아니죠. 근데 이거 뭐 한 30일 하면 그것도 한 몇십만 원 되잖아요. 또 열심히만 하면은 앱테크 같은 거 뭐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제가 이런 좀 부업 같은 거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을 선택한 건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처음에 그 작은 지금도 다니고 있는 그 작은 건설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저런 걸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소설은 주가 됐죠. 웹소설이 금액이 제일 크니까요. 지금 제 수입원 중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당장 생각나는 부업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이건 많이 하실 거라 셔터스톡이라고 하죠. 셔터스톡이 그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사진이 갤러리에 있잖아요. 그죠? 이 갤러리에 그냥 사진을 묵혀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20대 때는 그런 사진을 안 찍습니다. 20대 때는 뭐 내 셀카 찍고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한 30대 되니까 막 풍경을 찍습니다. 여기 꽃이 예뻐 그러면 이렇게 꽃 이쁘게 찍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갤러리에 있잖아요. 이거를 셔터스톡이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파는 거예요. 내 사진을. 저도 그걸 팔아봤죠. 그것도 달러로 돈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좀 비싸게 팔렸어요. 그냥 밤에 야경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좀 비싸게 팔려가지고 비싸게 팔려면 한 10달러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거 다 해서 뭐 돈 한 번 정산 받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 셔터스톡이라는 게 그냥 풍경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이면 가볍게 부업할 정도는 되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거 일반인들이 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부업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냥 풍경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면 내가 찍은 거 남들한테 구경 자랑도 하고 그냥 팔기도 하고 그런 거죠. 셔터스톡도 해봤고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돈은 조금 되는데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저것도 해봤어요. 제가 그 위탁 판매도 해봤거든요. 그 네이버의 쇼핑몰에다가 그 위탁 배송을 해봤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좀 있나? 그 도매 업체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면 그 도매 업체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이게 위탁 배송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남대문에서 장난감 도매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도 이제 그거 할 때도 이제 저희 그 거래처들이 연락이 오죠. 이거 위탁 배송은 안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위탁 배송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위탁 배송을 실제로 하진 않았는데 위탁 배송이 있다는 게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게 아주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도매매나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걸 좀 검색을 해보시면 나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로 이제 물건을 팔아왔어요. 저는 일단 장사를 해본 사람이고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쇼핑몰도 그때도 해봤고 그래서 쇼핑몰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사업자 되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물건 파는 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위탁 배송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마케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케팅비를 부어서 물건을 더 많이 팔면 저한테 이득일까요? 도매하시는 분한테 이득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경쟁 업체들을 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 위탁 배송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했어요. 매출이 나왔지만 실제로 매출이 나왔고 제가 남는 돈도 있었지만 정리를 했어요. 그거는 위탁 배송을 한다고 제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송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CS 들어오면은 소비자들의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것도 이제 제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작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단독으로 하는 물건이거나 제가 그 완전 만든 제작한 물건이면 저만 파는 물건이면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좀 남기게 할 수 있어요. 마진율을 높이면 되니까. 근데 남의 거를 떼다가 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마진폭이 워낙 작아서 경쟁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위탁 배송이 아마 요즘 그 부업으로 많이들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매출이 많이 나와도 제 실제로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매출이 많이 나오면 일은 그만큼 많아지죠. 이거는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했고 뭐그 요즘은 거의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글쓰기 웹소설 쓰기 하고 이제 회사 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 심심풀이로 그 이름 짓기 정도 하고 그 정도 하면 뭐 일반적으로 얻는 소득만큼은 다 벌죠. 이 정도 네, 요걸 보시는 분들도 다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소설은 처음에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는데 이 진입 장벽만 한번 깨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아, 쉽다는 게 이제 성공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자만할 정도로 성공이 나온 게 아니고 수입이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수입이 큰 수입은 아니어도 일단 수입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아주 처음에 썼던 작품도 지금도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 나오는 작품이어도 돈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처음에는 겸업 정도로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업으로 시작하시면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겸업으로 좀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서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작품을 쌓는 거죠. 작품 쌓아서 이 기본 수준이 어느 정도 왔을 때 기본만으로도 먹고 살겠다 싶을 때 그때는 전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본만으로도 먹고 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100만 원 단위 나오지만 뭐 그걸로 뭐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전작 이래봐야지 뭐 잘 나올 때 한 150 나오니까요. 그것만으로 못 먹고 살죠. 150만 원으로 3인 가족이 못 삽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작 말고 신작을 또 쓴 거죠. 신작으로 또 신작에서 또 그만큼 그 이상 들어오죠. 신작은 당연히. 요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노출할까도 했는데 요걸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작가분들이나 제가 예전에 한번 그 DC 인사이드 웹소설 연재 갤러리에 그 어떤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저희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W 출판사에서 혹시 그런 글 쓰지 않았냐? 아, 카카오 페이지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러더라고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분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구체적인 돈을 말하는 걸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뭐 그냥 뭐 대충 말하는 거니까. 근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면 살짝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 정도 벌어요. 네, 그렇게 하고 뭐 좀 말이 길었네요.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여기서 오늘 하루는 이제 이거는 뭐 아빠의 일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의 하루는 여기서 대충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루를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왜 시작했는지 이것도 이제 말을 해볼게요. 유튜브는 수입원이 요 웹소설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그 영상이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작품이 돈이 나오듯이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계속 꾸준히 돈이 나오는 체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걸 보통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패시브 인컴이 늘어날수록 삶이 좀 윤택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소설 작품을 쌓고 전작들을 많이 쌓으면서 느낀 건데 패시브 인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삶이 좀 좋아지죠. 패시브 인컴이 많을수록 삶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큰 수입을 바라고 한 영상 찍기는 아니고 이거 원래 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할 게 없으니까 하던 와이프가 그 뭐야 채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전 영상들을 보면 저희 와이프가 막 한국 요리 만들고 이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대상이 러시아 사람들이었고, 그거 말고 이제 아 차라리 요 유튜브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어 채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너무 여기에 묶여서 뭔가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그냥 이것대로 저희 행복한 순간이나 재밌는 이야기들, 정보들 뭐 이런 거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그냥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이게 뭐 엄청 성공하면은 더 좋겠지만 성공 안 하면 또 그건 또 그것대로 재밌잖아요. 이미 뭐 돈은 나오니까. 이게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인가가 넘으면 어 수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는 조회수 1당 1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그 차 사는 동영상의 조회수가 한 7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6, 7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천 원, 7천 원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뭐 엄청난 돈은 벌진 않았지만 그냥 소소하게 조금씩 버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소설 쓰는 것처럼 그 차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패시브 인컴이라는 게 참 좋은 거죠.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또 지금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면 그 전 영상에서 또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재밌으면 그 전 것들을 보시니까. 그래서 영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누적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저희의 유튜브 채널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밖에서 그 다이소 차량용품 리뷰를 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밖에 너무 추워서 이제 저희 애기가 막 계속 차 안에만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추워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뭐 유튜브 같이 찍고 재밌게 노는 건 좋은데 애기가 너무 추운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이 유튜브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죠? 유튜브는 그냥 삶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제가 주저리 떠들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